당신의 입에서 가장 자주 튀어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젊을 때 내 운명을 망친 것이 돈도 학벌도 아니라 말버릇이었다. 현장 바닥에서 땀을 훔치며 깨달았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인생에서는 곡괭이만큼 무겁다. 한마디가 길을 파고 또 한마디가 길을 묻는다. 어느 날 막노동판에서 한 청년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원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해봤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한 번의 고개 젓기가 그의 인생을 대신 걸어갔다. 공사는 난항이 아니라 그의 말이 만든 장벽에서 멈춰 있었다. 나를 무너뜨린 위험한 말의 첫째는 이거다. 안 된다. 이 말은 실패의 보고서가 아니라 시도 거부서다. 사람은 안 된다를 말할수록 머릿속에서 가능성의 근육이 말라간다. 가족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처음엔 크지 않았다. 커진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말이었다. 둘째로 경계할 말이 있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책임의 등을 밀쳐내는 손이다. 나는 가난을 탓하지 않았다. 논밭을 뛰며 생각했다. 어쩔 수 없다 대신 내가 해보자. 그때부터 길은 없던 길에서 생겼다. 길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결정과 책임이 지나간 흔적이 길이다. 나도 수없이 흔들렸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되게 하라. 해보고 말아라. 말은 다짐이 되고 다짐은 근육이 된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단 한 줄을 바꿔라. 안 된다를 해보자로. 어쩔 수 없다를 내가 막겠다로. 그 한 줄이 내일의 주소를 바꾼다. 나는 늘 사람을 겉모습으로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함, 명함, 웃는 얼굴, 그 모든 건 가면이다. 그러나 가면조차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사업 초기에 함께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운이 없어서요. 제 탓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서요. 처음엔 그저 넋두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왜 제자리에 머무는지. 그는 기회를 보면서도 잡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이 먼저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잃으면 영영 일어설 수 없다. 책임을 피하는 말, 남 탓하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무덤처럼 덮는다. 내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곁에 있던 이들을 떠올린다. 어떤 이는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라 했고, 어떤 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접읍시다라 했다. 같은 상황 다른 말. 그 말이 내 심장을 움켜쥐거나 내 등을 떠밀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내면을 감춘 적이 없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두려움을 녹이고 안 된다는 말은 용기를 얼린다. 내 탓이다는 말은 책임을 불러오고 남 탓이다는 말은 의지를 갉아먹는다. 나는 믿는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말 몇 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늘 불평, 핑계, 한숨만 내뱉는다면 그 말의 그림자는 머지않아 당신 삶에도 드리워질 것이다. 그러니 묻자.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가?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어떤 이는 농담이라며 내 마음에 흠집을 냈다. 그 정도가 실력이냐?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웃는 얼굴로 던진 말이었지만 칼날은 웃음 속에 숨겨져 있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진이 된다. 나는 그 말을 뼛속까지 이해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겁다. 칭찬 한마디가 나를 세우기도 하고 가벼운 비아냥이 오랜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한 번은 동업자가 내 성공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아무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 줄이 내 기쁨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취를 이룬 기쁨보다 존중받지 못한 상처가 더 크게 남았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말에는 씨앗이 있다. 존중의 씨앗을 심으면 신뢰가 자라고 비아냥의 씨앗을 심으면 불신이 자란다. 당신 곁에 누군가는 농담이라며 늘 선을 넘는가? 그 사람 옆에서 당신은 진심으로 웃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웃는 척하고 있는가? 말은 흉터가 된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말라.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기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다.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된 진실이 있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두 마디 말 고맙다와 미안하다가 있느냐 없느냐다.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을 베풀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심한 표정뿐이었다. 고마움의 기색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았다. 그 사람은 남의 정을 빌려 쓰면서도 갚을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 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말에서 시작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의 말이 없는 관계는 다리 없는 강과 같다. 한쪽에서 아무리 건너려 해도 닿을 수 없다. 사과가 없는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져 마침내는 무너져 내린다.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묻는다. 도움을 받았을 때 그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는가? 잘못했을 때 그는 용기의 말을 내뱉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가슴은 점점 돌처럼 굳어간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양심을 잃은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나는 확신한다.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월을 함께 건널 수 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하며 배웠다. 사람의 본심은 내가 힘들 때보다도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드러난다. 실패했을 때는 누구나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큰 상을 받았다. 그는 기쁨을 안고 친구에게 전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요즘은 그런 상 아무나 다 받잖아. 그거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기쁨이 죄처럼 느껴졌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분노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치솟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독을 삼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질투는 당장은 티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 곁에 두면 내 행복마저 병들게 한다. 당신은 곁에 있는 이가 내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었는가? 아니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가? 작은 성취에도 눈빛이 반짝이며 박수쳐주는 사람, 그가 바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친구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친구는 내 실패에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늘 믿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공기처럼 전염된다. 어떤 이는 할 수 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로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또 어떤 이는 소용없다. 그만두자라는 말로 내 가슴에 불씨마저 꺼뜨렸다. 정주영은 평생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게 만드는 주문이었다. 그는 알았다. 긍정의 언어는 새로운 길을 열고 부정의 언어는 문을 닫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들었다. 그건 위험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괜히 했다가 망합니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 아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오직 내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끝내 해보자를 택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생각도 내 용기도 점점 그늘진다.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다. 당신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늘 문제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문제로만 보이게 된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은 씨앗이다. 할 수 있다는 씨앗은 도전을 키운다. 안 된다는 씨앗은 두려움을 키운다. 나는 선택했다. 내 곁에는 불씨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씨를 지피는 사람만 두기로. 당신 곁의 목소리는 지금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말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한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공사가 지연되고 계약이 깨지고 돈줄이 막혔다. 그럴 때 어떤 이는 말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돌리는 그 말은 순간의 안도는 줄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얻을 자격도 없다. 나 역시 배웠다. 위기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은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가난을 핑계 삼지 않았다. 새스랑을 메고 논밭을 뛰며도 속으로 말했다. 이 고생도 언젠가 내 자산이 된다. 그 신념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였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의 무게를 슬그머니 남에게. 나는 깨달았다. 책임, 내가 하겠다. 네, 생각해보라. 당신의 인생,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순간을 떠올린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가까운 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 때문이었다. 위기의 순간 나는 믿던 이에게 부탁했다. 이번 일만 함께 버텨주게. 우리 둘이 손잡으면 넘을 수 있어.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회장님,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이 칼보다 아팠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정주영은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 알았다고 믿지 마라. 오래 붙잡을수록 짐이 되는 인연도 있다. 나는 그 뒤로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다. 그러나 말 역시 예고였다. 배신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 책임을 피하는 말, 변명으로 가득 찬 말이 결국 배신의 징조였다. 한 번은 어떤 이가 자주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엔 제 형편이 좀 믿어주십시오. 다음엔 꼭. 그의 말은 늘 약속을 내일로 미뤘다. 결국 중요한 순간 그는 떠났다. 나는 깨달았다. 말은 약속의 씨앗이다.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책임을 외면하는 말, 변명을 늘어놓는 말은 언젠가 배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가 자주 내뱉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책임지겠다인가? 아니면 내 잘못은 아니다인가? 그 차이가 앞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할 기둥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막노동판에서 새벽을 맞으며 깨달았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산다. 어떤 말은 줄임배를 잊게 할 만큼 힘이 있었고 어떤 말은 배부른 날에도 마음을 허물었다. 한 번은 한 동료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씨, 해낼 수 있을 거야. 같이 하면 길이 보인다. 그 말 한 줄이 내 등에 날개를 달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솟았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괜히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원래 이 모양이지. 그 말 한 줄이 내 발을 묶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무너졌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내 옆에서 할 수 있다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100명의 비관론자보다 낫다. 그 한 사람의 말이 나를 살렸다. 현대를 세워 올린 건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 몇 줄이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리다. 나와 미래를 연결한다. 안 된다는 말은 칼이다. 내 가능성을 잘라낸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 곁에서 들려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내 가능성을 지탱하는 다리인가? 아니면 내 꿈을 베어내는 칼인가? 사람의 본심은 늘 말 속에 숨어 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아가고 그 말에 무너진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귀를 다시 선택하라.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오랫동안 착각했다. 재산, 학벌, 겉모습을 먼저 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됐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말 속에 있다. 한 번은 가까운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의 노력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존중도 인정도 없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정주영은 말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그림자다. 행동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은 속일 수 없다. 나는 위기 때마다 곁에 남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회장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말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반면에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은 내 어깨를 꺾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 말을 먼저 듣는다. 그가 뱉는 말 몇 줄이면 그가 내 인생을 지탱할 사람인지 무너뜨릴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곁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말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인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거대한 논밭과 같고 우리가 나누는 말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밭은 황무지가 되기도 풍류의 들판이 되기도 한다. 나는 젊은 시절 바치를 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 쇠스랑으로 흙을 일구며 오늘도 힘들다라고 중얼대면 그날의 일은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이 고생도 언젠가 내 자산이 된다라고 말하면 같은 흙도 금처럼 빛났다. 말은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근육이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 내 인생의 숲을 만든다. 긍정의 말은 숲을 푸르게 하고 부정의 말은 숲을 메마르게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 사람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늘 불평, 원망, 변명만 흘려보내는가? 그렇다면 그 밭은 곧 잡초로 덮일 것이다. 반대로 고마움, 도전, 책임의 말을 심는 이와 함께라면 그 밭은 계절마다 결실을 맺는다. 나는 믿는다. 사람을 고른다는 것은 결국 씨앗을 고르는 것이다. 내 삶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씨앗은 과감히 뽑아내야 한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독초를 품으면 결국 내 영혼이 시든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관계도 흘러가지만 그 흔적이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라. 어떤 말의 씨앗을 내 인생에 심을 것인가? 사람을 오래 곁에 두다 보면 알게 된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말을 선택한다. 나는 배신을 겪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저는 회장님 편이긴 하지만 이번 일은 좀 곤란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사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 한 줄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덜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애써 미화한 거절, 포장된 변명은 칼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버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말은 폭풍 속에서 그 사람의 무게를 드러낸다. 위기 앞에서 남 탓, 변명, 거리두기를 입에 담는 사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깨달았다. 말은 충성의 시험지다. 평소엔 누구나 화려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하는 말이 곧 그의 본 모습이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한 줄은 수십 년 신뢰의 기둥이 된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 한 줄은 수십 년 인연을 무너뜨린다. 생각해보라. 당신 곁의 사람은 폭풍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은가? 손을 잡아주는가? 아니면 슬며시 거리를 두는가? 나는 이제 말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예고하는 그림자는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말은 곧 행동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무례한 이, 질투하는 이, 책임을 피하는 이를 곁에 두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진짜 외로움은 옆에 있어도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을 의지하되 매달리지는 마라. 언제든 혼자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나를 붙드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온다. 나는 버틴다. 다시 시작한다. 이 두 마디가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나는 현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질 때마다 내 귓가에 울린 건 외부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늘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결국 당신 인생의 버팀목이 된다. 사람은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밝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나도 흐려진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내게 하는 말이 가장 큰 거울이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은 결국 내 입술에서 나온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다면 누구도 세월이 깊어질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다 사라진다. 남는 것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남긴 말뿐이다. 나는 노년의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내 귀에 가장 깊이 남은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한 칭찬도 달콤한 위로도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 내게 건넨 짧은 말이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 줄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정주영은 늘 강조했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말을 남긴다. 존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나쁜 사람은 반대로 남을 갉아먹는 말을 남긴다. 무례한 말, 질투하는 말, 책임을 피하는 말, 그 말들이 쌓여 내 인생의 얼굴이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마지막 무대에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당신 귀에 남겨줄 말은 무엇일까? 고생 많았다. 당신 덕분이다일까? 아니면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일까?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며 남겨주는 한마디 말이다. 당신도 언젠가 인생의 황혼에 설 것이다. 그때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곁에 둘 사람, 곁에 들을 말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정리이고 말의 정리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지, 어떤 말을 곁에 두었는지가 내 얼굴을 만들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맞다. 내가 내게 들려준 말, 내가 내 마음에 심어준 말이 평화를 결정했다.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무례한 말, 질투의 말, 변명의 말, 책임을 피하는 말을 내 곁에서 지원했다. 대신 존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을 곁에 두었다. 그 선택이 결국 현대를 세웠고 내 인생을 세웠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은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외로움이 두려워 독을 곁에 두지 마라. 혼자 선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혼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두 가지만 남는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남겨주는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최종 얼굴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곁을 정리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인생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값진 자산이다.